돈이나 화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화폐가 과연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저축의 두 얼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좀 더 확장해서 화폐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축을 통해서 모은 화폐는 안전한 재산일까요? 앞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물가가 상승하는 한 화폐의 구매력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화폐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화폐는 그냥 종이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화폐는 각 나라의 은행이나 정부가 보증을 서고 발행되는 종이일 뿐입니다. 이번에도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께 화폐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나 상식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짐바브웨의 초인플레이션에 대해 알고 계실 텐데요. 시간 관계상 짐바브웨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각자 찾아보시는 걸로 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짐바브웨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외국의 원조 중단 등의 문제를 화폐 발행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고,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인 화폐 발행 덕분에 짐바브웨의 물가 상승은 극을 달리게 됩니다. 몇 조 원의 지폐로 달걀을 몇 개 사고 돈을 손수레에 담아 생필품을 사러 가는 등 재미난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무조건적인 통화의 증대, 즉 화폐 발행은 화폐의 구매력을 땅바닥까지 인도했습니다. 화폐가 그냥 종이보다 못한 지경까지 말이죠. 이러한 문제는 짐바브웨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와 2019년 기준으로 GDP 세계 4위의 독일도 비슷한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얘기가 나왔으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종이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죠. 독일의 두 형제 이야기를 아시나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했을 때 두 형제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형은 전쟁에 패했음을 슬퍼하며 매일매일 술에 의지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빈병이 산처럼 쌓일 정도로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반면 동생은 성실한 공무원으로 열심히 월급을 받아 저축을 했습니다. 당시 독일은 나라가 망한 후 전쟁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찍어냈습니다. 당연히 이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형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심히 월급을 받아 저축하던 동생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저축한 돈의 가치가 바닥을 쳤고, 술에 의지해 살아가던 형은 집에 쌓여있던 술병들을 팔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물 자산이 더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빈병이었지만 말이죠. 결국 빈병보다 가치 없는 돈이 되어버린 거죠. 어떠신가요? 이제 여러분의 지갑 속의 화폐가 재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저 사람들 간의 약속으로 재물로 보기로 한 종이로 보이시나요? 어떤 이유든 그 약속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화폐가 종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께 확 와닿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화폐의 위험성을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 안에 망할 리야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 화폐가 어디서도 환전이 되지 않고 아무도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독일 형제 이야기의 동생처럼 힘들게 모은 돈이 그냥 숫자와 종이가 되어버릴 수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경제적 자유인이 되시기 위한 투자나 저축의 방향성이 조금은 보이시나요? 앞으로 화폐와 같이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고 위험성이 높은 자산이 아니라 화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은 적고 수익률은 좀 더 높은 자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